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축구가 뭐 호주 축구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K리그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남자 축구가 오늘부터 시작하죠. 내일은 이제 여자 축구가 있고, 그래서 남자 축구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복귀하면은, 어제는 뭐 다 정배였죠. 올 정배 뜨는 경우가 별로 흔치 않은데, 어제는 뭐 그 수원 삼성 경기, 부천 경기도 뭐 수원이 3대0, 얼마 만에 3대0을 이긴 거고, 주중의 경기라서 그런가. 아무튼 뭐 그러면서 그거 빼고는 뭐 부산도 이겨줬고, 전남은 막판에 극적으로 또 제가 분석에서 언급했던 우리 하남 씨가 골을 박아주면서 이겨줬네요. 부산 3연승이에요. 뭐 부산 3연승 할 수 있죠. 뭐 어제도 말했잖아요. 그거는 수도 없이 말했는데 뭐. 그리고 뭐 저녁에 아예 야간 챔스 경기 두 경기 있었는데, 간만에 이제 새벽에 축구를 좀 봤는데, 뭐 TF 경기는 뭐 보신 분 아실 거예요. 생각보다 뭐 스근하게 무난하게 가더라. 페네르바체가 좀 티격타고, 근데 생각보다 재미는 있더라고요. 골이 많이 터졌죠. 뭐 치고받고 막 난리 터졌기 때문에 재미는 있었다. 그래서 뭐 페네르바체도 뭐 결국에 이겨줬고, 그래서 어제는 뭐 별점 들었던 건 잘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. 이제 막 뭐야, 올림픽도 시작하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축구가 이제 슬슬 돌아오니까 멤버십 잠깐 해제했던 분들이 슬슬 이제 막 돌아오시네요. 아무튼 오늘 경기 갈게요. 첫 번째 뉴캐슬 제츠 대 이제 US 유나, 요거 컵 경기인데, 어제 뭐 그 뭐 누구였나, 브리로어랑 그거는 뭐 역배가 뜨면서 뭐 난타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고, 오늘 경기 뭐 이 팀의 뭐 전력 자체들을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좀 비교해봤는데, 작년이랑 뭐 엄청 달라진 건 없어요. 뭐 한 3명 정도씩 뭐 추측은 뭐 요 정도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, 뭐 작년에 뭐 경기력 자체도 둘 다 뭐 비슷한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고, 승패로 어디가 튈지는 좀 애매해요. 왜 애매하지? 왜 아직 경기를 뭐 본 것도 아니기도 하고, 오로지 이제 뭐 전력만 놓고 봐야 되는데, 전력을 봤을 때 이 인간들이 존나 뭐 맨날 봤던 인간들도 아니기도 하고, 좀 봐야 되긴 하죠. 근데 그래도 뭐 호주 축구 특성상 어제도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, 물론 얘네들이가 맞대결 했을 때 뭐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뭐 3득점 이상씩 안 뽑힌 경기들이 있긴 하나, 그래도 이 컵 경기 때는 보통 뭐 치고받고의 경기들도 많이 나온 감도 있고, 여기에 뭐 중립이라는 그런 뭐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제처럼 그냥 오버 찍는 게 가장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승패 라인은 그냥 모르면 무해무 찍는 거지 뭐. 모르면 무해무 찍을게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웨스 유나가 왜 이 정도의 정배를 받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긴 해요. 그래서 통산적으로 좀 얘네가 왜 정배지라고 했을 때 좀 들어오는 감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냥 무해무 찍은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포 대 이랜드. 일단은 이랜드는 이제 뭐 이코바 정도 미정이 있고, 김포는 딱히 없고, 일단 이 경기 어차피 또 K리그2 주중의 경기라는 거, 이거는 뭐 머릿속으로 생각을 당연히 해야겠죠. 왜냐면은 뭐 당연히 부분적인 로테를 돌릴 수 있다는 거, 그런 부분에서 지난 주말 경기 때 김포는 뭐 체프만이라든지 플라나 이런 친구들은 뭐 교체로 썼고,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없는 자원선이 썼죠. 계속적으로 브루노 뭐 교체로 나오기도 하고, 오늘 뭐 선발로 튀어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, 공격에 뭐 이코바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.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랜드가 골은 여전히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전술적인 부분 괜찮게 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, 반대로 이제 김포는 근데 팀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뿐 그냥 득점력이 좀 없다는 거, 그게 문제긴 해요. 그래서 결론은 뭐 득점력적인 부분을 좀 믿고 뭐 이랜드 쪽을 찍을 것이냐, 아니면은 뭐 그래도 수비력이 기반이 되어 있는 김포를 믿고 갈 것이냐, 이런 느낌이긴 해요. 맞대결 했을 때 1대1이었는데, 이랜드가 뭐 그때 당시도 뭐 용병 그 뭐 브루노도 없었고 이코바나 뭐 교체로 나왔고 하긴 했는데, 또 쉽게 뚫진 못했어요. 최근에 홈에서 경기했을 때도 그렇고, 오늘도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, 뭔가 이제 가용 자원을 생각했을 때도 그래도 김포 쪽이 좀 더 뭐 주말 생각했을 때 꺼낸 카드를 보면은 좀 더 뭐 낫지 않나 라는 생각. 그래서 여기는 뭐 김포 뭐 풀쪽 보고,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김포 쪽으로 보니까 언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이 세 번째 청주 대 충남 아산. 이 경기 맞대결은 4대1로 뭐 충남 아산이 대승을 거뒀죠. 근데 그 경기 자체가 이제 퇴장이 나오고 나서부터
뭐 충남아산이 뭐 3골을 박아버렸죠. 물론 이제 퇴장 당해도 골 못 넣고 오히려 지는 인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잘 박았다는 거 무시는 못하죠.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적인 부분도 충남아산이 당연히 뭐 청주보다 딸릴 부분은 없죠. 득점력에 대한 부분도 뭐 더 좋고. 근데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약간 김포 같은 스타일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최근에 좀 더 좋게 생각해줘야 될 부분은 그 속에서도 득점력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지난 경기처럼 이제 뭐 두드러 맞고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안 들기도 하고, 그래도 뭐 홈 경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낫기도 하고,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오늘은 그래도 청주 쪽 뭐 지난 이제 퇴장 이슈 때문에 그렇지 않나, 청주 좀 찍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래도 좀 더 경기 추세가 좋은 것도 뭐 충남이기도 하고 질 것 같진 않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용기도 뭐 무인무 쪽으로 그냥 돌려보시는 게 맞지 않나. 뭐 충남이 뭐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설마 질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뭐 경기 체제에서는 물론 원정 성적이 조금 안 좋긴 한데, 그래서 최근 뭐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잘라 본다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. 그래서 여기는 뭐 무인무 쪽 보고, 그다음에 이제 기준점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둘 다 골을 잘 받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. 그래도 그 지난 맞대결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물론 1대1 되고 퇴장당하고 그 뒤에 골을 나오긴 했으나 팽팽하게 좀 흘러갔던 뭐 데이터적인 수치도 보이기도 하고, 여기는 뭐 언더사이드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그래도 뭐 지난 그게 아니었다면은 충분히 뭐 전두원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안산 대 안양. 이 경기 일단은 뭐 여전히 단레이가 부상으로 빠져있죠. 제가 지난 경기도 말했죠. 단레이가 부상으로 빠져있다, 공격적인 부분이 좀 답답할 수도 있다. 근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결국에는 김포한테 1대0 승리를 가져갔죠. 근데 뭐 김포나 안산이나 뭐 그나마 잘하는 것들이 뭐 실점 덜하는 거 그 정도의 느낌이죠. 오늘도 좀 안양이 살짝 뭐 고전할 수는 있긴 하겠죠. 거기다 주중 경기이기도 하고, 만약에 부분적인 더 로테를 돌린다면 더 힘들게 풀어갈 수 있긴 하다 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, 그래도 뭐 이 안산이란 팀을 뭐 매번 말하지만은 좀 찍을 수가 없어요. 경기력이 뭐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, 뭐야 돈도 제일 없는 구단에다가 스쿼드도 제일 빠진 스쿼드에다가, 그리고 어제 이제 전남이 승리하면서, 물론 이제 후반기 막판이 아니긴 한데 뭐 전반기 이제 막판에 달려가면서 지금 아직까지 뭐 승점 차를 그래도 좀 벌려놔야 되는데 따라잡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, 맞대결했을 때도 뭐 안양이 뭐 그때 당시 이제 용병들 마테우스, 단레이, 야구 다 튀어나오긴 했으나 그래도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, 지금 추세는 뭐 그냥 안산을 뭐 못 찍어요. 뭐 믿고 찍을 거고 뭐 이슈라도 있어야 찍지. 뭐 감독이 잘렸다 아니면 뭐 상성적인 부분에서 뭐 그래도 좀 우위를 가져간다, 그런 게 있다면 뭐 찍겠는데,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래도 뭐 안양 찍어야죠. K리그에서 1.5배 별론데 안양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사이드 뭐 보겠습니다, 굳이 보면.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가겠습니다. 우즈벡 대 스페인. 물 한 잔 마시고. 원정 마인을 못 한다고요? 그랬나? 그거까지는 뭐 기억이 안 나네요. 볼까? 그러네요. 올 시즌 단 한 번도 원정 마인을 한 적이 없네요. 다 햄무네요. 이긴 경기가 총 6경기인데 다 햄무. 오늘도 햄무 찍어보면 될 듯. 그쵸? 우즈벡 대 스페인. 일단 올림픽입니다. 원래라면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없네요. 충격이긴 하네. 올림픽 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못 본 적이 없는데 없네요. 일단은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 뭐 U23 이하의 이제 자원들과 이제 와일드 카드 와카로 이제 3명씩 뭐 박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친구들 몇몇 있긴 하네요. 우즈벡은 그 로마산 셔무로도프 요인간 데리고 오고, 수비 쪽에 이제 티르키예 리그 뛰는 애 한 명 와카 하고, 그다음에 여기 뭐 나사프 뛰고 뭐 파코타코로 뛰고, 그다음에 뭐 페르세폴리스 뭐 카잔 티르키예 뭐 프랑스 리그 뛰는 친구들과 이제 수봉아님 구독 2개월 감사합니다. 뭐 저번에도 뭐 아시다시피 이 U23 이게 성인 대표는
뭐 조금 이제 떨어지는 감이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연령별 수봉한님 대표 이 별풍선 젊은 100개 친구들 감사합니다. 이런 이제 경기들은 좀 우즈벡이 잘해요. 팀적으로도 이제 기본적인 그 자국 그 뭐야 리그 내에서도 팀을 꾸려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만 이제 약간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저번에도 그랬고 올 시즌도 뭐 그렇고 근데 당연히 성적은 리그 내에서 안 좋죠.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무튼 조직력 그만큼 이제 젊은 친구들을 탄탄하게 잘 키워서 뭐 이런 거라도 우승하겠다. 그래서 젊은 이제 연령대표에서는 우즈벡이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이런 그냥 나라만 봤을 때는 좀 이거 가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 조직적인 측면 무시 못해요. 특히 어린이들 축구에서는. 반대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출한 친구들 뭐 니코 윌리엄스, 야말 뭐 이런 친구들까지 나오면 당연히 우승이겠지. 근데 그 유로 우승도 하고 여파가 있기 치치더치페이님 때문에 구독 16개월 올림픽은 안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없는 앞선이 좀 그렇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스페인 뭐 솔직히 봤을 때 우승 후보급 전력이긴 해요. 뭐 지로나의 기티레즈라든지 아니면 뭐 가르시아 그다음에 뭐 소시의 이토브리님 파체코 별풍선 100개 알메리아 뭐 수비 쪽에 감사합니다. 푸빌 뭐 모스케라 뭐 이런 친구들 뭐 꼬마 쪽에 뭐 바리오스 뭐 엄청난 이제 주전급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긴 원이바나 하지만은 보기님 그냥 별풍선 100개 소집한 거 봤을 감사합니다. 때는 뭐 사실상 뭐 그냥 네임밸류 값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우승급이죠. 근데 좀 공격 라인이 좀 굳이긴 하다. 물론 이제 뭐 맨시티 쩌리짱 고메스 데리고 오고 브라가에 뛰는 루이즈 걔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바셀에 있죠 페르만 로페스 걔도 뭐 뛰고 아무튼 뭐 스페인이 또 젊은 친구들 뉴스 잘 켜내는 친구들 아닙니까?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력은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제로 까봤을 때 경기력이 어떨지 특히나 이 젊은 친구들은 조직적인 측면이 좀 많이 불안한 감들이 있죠. 치치더치페이님 공도 좀 별풍선 잘 안 100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감사합니다. 보여주고 그런 것만 좀 어떻게 저떻게 뭐 하거나 아니면 개인 피지컬로 찍어 누르거나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래도 스페인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. 우즈벡도 뭐 무시는 못하는 팀이긴 한데 이 연령 대표에서는 그래도 전력을 봤을 땐 스페인이 맞지 않나. 스페인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이게 3.5 기준이잖아요. 요거는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즈벡이 그래도 연령도 대표팀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 오히려 뭐 밀리는 사이드의 경기를 한다고 해도 뭐 대량 실점을 하면서 질 것 같진 않습니다. 그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아르헨티나 대 이제 모로코죠. 아르헨티나 감독은 마스체라노죠. 마스체라노 여러분이 아시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을까 알 거예요. 마지우개 지워버리지 않습니까? 공격 라인들을 마스체라노가 이끄는 뭐 아르헨입니다. 근데 뭐 자국산 친구들이 많아요. 자국산 뭐 보카 주니어스, 리버플레이트 나름 명문 구단의 지능크드. 그다음 미국 리그에 뭐 뛰는 애들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와카로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가 있죠 여기 맨시티산 그리고 뭐 스미 뭐 POA 공격수 벨트란도 있고 그다음에 와카로 이제 늙은이 오타멘디도 이제 데리고 왔고 여기 조금 젊은 애들 중에 그래도 좀 총망받는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. 티아고 알마다라고 아마 MLS 좋아하시는 분은 봤을 거예요. 애들 유나였나 거기 뛰는 뭐 공격수 그다음에 에체벨이라는 얘도 좀 유망주거든요. 얘는 나이가 어려요. 18살인가 19살인데 리버플레이트에서 지금 미드로 활약하는 친구.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? FM 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면 다 할 수 있어요. 아무튼 얘네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알지 않나? 저 안 해요. 최민식님처럼 FM 좀 하면 알 수 있어요. 근본적으로 게임이긴 하나 어차피 축구 돌아가는 사이즈 거기서도 막 유망주 막 많이 발굴하죠. 그래서 그 스카우터들이 거기서도 구한다고 이미 나왔죠. 아무튼 뭐 이런 친구들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. 유망주 친구들.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뭐 전력적으로는 뭐 진짜 좋다 왈가왈부할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유망주와 그다음에 와카 애들을 뭐 공수해서 잘 지휘해주지 않을까 이 마지우개님이. 그리고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와카로 데려온 건 뭐 하키미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강인이랑 같이 되는 하키미 정도 이제 데리고 오고 아라인의 공격수 라힘인가 뭐 라힘인가 뭐시인가 그 아라인 공격수 데리고 왔죠. 그 다음에 뭐 자국 리그 플러스 유럽 산들도 많아요. 뭐 스위스 벨기에 뛰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벤세기르
프랑스 모나코에 뛰고 있는 벤세기르도 여기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르하브르산, 뭐 생테티엔산, 그 다음에 베티스의 뭐 에라우 조지, 볼로냐산의 에라우 조지, 뭐 이런 친구들. 여기도 봤을 때는 뭐 전력적으로 그냥 해파도 많기도 하고, 근본적으로 이 아프리카의 피지컬도 괜찮고, 와카는 뭐 엄청 좋다고 볼 수 없긴 한데, 그래도 좀 있고. 그래서 뭐 전력적으로 뭐, RN이랑 비교했을 때, 뭐, 그래도 RN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하는데, 무시는 할 수 없다고 봐요. 그런 거에 있어서, 연기는 단순하게 그냥 아르헨티나 승을 찍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연기는 그래도 뭐, 승패를 굳이 봐야 된다. 그냥 고배당용으로 무앤무 정도만 찍어보자. 아직 뭐 첫 경기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전력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앤무 정도 찍고 그다음 기존전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. 그래도 이 아프리카 애들 특징 뭐예요? 근본적으로 수비 탄탄한 감도 보여주기도 하고 RN이도 좀 진짜 지들이 압도하는 정도 사이즈 아니면은 그 남미 내에서 뭐 국대라든 이런 거 봐도 좀 힘들게 가는 경향이 있죠. 조용히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다음에 이집트 대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또 이집트 저도 뭐 딱히 모르겠어요. 맨날 그 아라흘리 국대 애들은 그런 애들이 이제 자기 리그에 뛰는 그 대표적인 팀 거기서 많이 차출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리니까. 근데 와카로 이제 뽑힌 게 엘레니 정도. 뭐 우리 유럽산 아닙니까? 엘레니 정도밖에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런데 근데 왜 이집트가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았냐? 뭐 근본도 없는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이 팀 자체는 뭐 국대 때도 진짜 잘 안 보이고 친선전할 때 이제 저기 가끔씩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은 여기는 그냥 야구하는 나라잖아. 야구. 야구하는 나라인데 무슨 축구는 뭐. 근데 나름 뭐 소집 명단 보니까 해외판에 있긴 한데 나도 잘 모르는 팀들이에요. 그냥 뭐 3부 뭐 4부급 되겠죠.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올림픽 때 이집트가 올림픽 이제 왔을 때도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이런 애들한테도 좀 아쉽게 지는 경기들을 보여줬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야구하는 나라인데 이거 뭐 이집트가 이기겠죠. 근데 배당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그렇다. 뭐 어쩔 수 없다. 근데 뭐 마인슨까지 봐야죠 뭐. 이집트가 근데 이 정도 배당을 받아야 되긴 하나. 아무튼 뭐 야구하는 나라인데 뭐 씨 되겠죠 뭐. 솔직히 축구랑은 거리가 먼 나라예요 도미니카는.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이게 기준점이 몇이었냐? 3.5였죠. 언더 볼게요. 그냥 이집트 혼자 골 박는 사이드 느낌. 그다음에 이제 기니 대 뉴질랜드인데 일단 기니도 이 아프리카 팀이긴 하나. 역시 유럽 사람들이 많죠. 여러분이 아시는 나비 케이타 와카로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디아와라는 이제 안더레우트 공격수 와카로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르아부르 뭐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최근 맞죠? 아무튼 있었잖아요. 그 거기에 뛰었던 미드 뭐 투레도 와카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와카 이 3명 썼거든요. 나머지는 뭐 저쪽에 뭐 유럽산 올림피아코스 뛰는 친구 헤타페 뭐 아무튼 프랑스 쪽이 좀 많긴 하죠. 뭐 그래서 뭐 와카도 뭐 건재하게 좀 잘 뽑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슈퍼스타 뭐 이런 친구들 뽑으면 좋긴 하겠죠.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 이런 거에 뭐 연연하겠습니까? 여러분 뭐 생각하는 뭐 우리 뭐 기라시 형님이라든지 지금 도르문을 가버린 기라시 형님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뭐 지리견 하겠죠. 근데 걔는 뭐 도르트문트 간다고 안 나왔고 그래서 생각보다 뭐 기니의 그 소집 명단 자체들이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. 나름 다 이름값이 있는 뭐 팀에 뛰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와카도 뭐 잘 데리고 왔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죠. 맨날 항상 보면은 그 월드컵 막차에 타가지고 오세아니아 뭐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 아챔만 봐도 뭐 오클랜드 시티인가 뭐시인가 걔네랑 그다음 호주의 끼케아 웰링턴 피닉스 뭐그 젊은 애들 뭐 소집한 거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아까 위에서 봤던 물론 도미니카급보다는 좀 더 나은 건 맞긴 한데 인간들도 뭐 솔직히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자도졸려요님 별풍선 전력적인 100개 부분도 뭐 감사합니다. 괜찮은 것 같고 와카도 잘 꾸린 것 같고 연기는 그래도 기니승 배당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기니를 뭐 찍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. 연기는 기니승 보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기니만 골 박을 것 같아서 언더 보겠습니다. 일본 대 파라과이. 자유경기 일본은 뭐 세대 교체도 항상 뭐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솔직히 이제
뭐 넘었죠 솔직히. 넘고 이제 잘하고 뭐 하죠. 뭐 멤버들도 뭐 J리그 그 친구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긴 한데 각 리그 팀에서도 뭐 다 에이스 역할 하고 뭐 주전급을 뛰는 친구들 많잖아요. 뭐 대표적으로 가시아의 호소야 그렇고 그다음에 마치다의 이제 후지오라든지 그리고 도쿄의 골잡이 아라키라든지 그다음에 뭐 누구 있노 교토상가의 미드 뭐 카와사키라든지 뭐 등등등등등 뭐 아무튼 각 J리그 일부 내에서도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일부러 뛰고 있죠. 그만큼 뭐 믿을만 하죠. 그 다음에 뭐 벨기에 그 뭐고 신트 뭐시이고 아무튼 거기에 뛰는 친구들 뭐 두 마리에다가 뭐 스파르타 사는 뭐 네덜란드가 뭐 소집하겠네요. 그래서 뭐 짱짱한데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알긴 한데 이제 상대팀 이 파라과이가 얼마나 할지를 모르잖아요. 처음 보는데 여기도 와카로는 이제 늙은이들 뽑았네요. 뭐 수비에 발브에나 언제적이고 국대로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굴림 당하고 있노. 그리고 뭐 키퍼 한 명 이제 와카 뽑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딱히 임팩트가 엄청 큰 친구들은 뭐 크게 많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. 뭐 끼케야 그 갑자기 금방 생각이 안 나노. 금방 이름 그 누구 여러분 그래도 이게 뭐야 배팅 해야 되는데 공부 좀 했을 거 아니에요. 갑자기 금방 생각이 안 나노. 그나마 걔가 좀 나은데 걔만 좀 유명하지. 아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. 일본 와카 그러니까 없잖아요. 그냥 일본 애들은 아까 말했잖아요. 세대 교체들을 착착착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와카 같은 거를 뽑지 않았어요. 없어도 뭐 아까도 말했잖아요. 일본 리그 아무리 자국 레벨이지만 일본 내에서도 뭐 주전 먹고 계속 뛰는 친구들 그렇게 잘 없어요. 근데 일본 애들은 뭐 잘 뛰고 있다는 거.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나도 기억이 안 난다. 넘어가자. 기억이 안 난다. 걔 있잖아. 브라이턴에 뛰는 애 그 이름 뭐고? 금마 벤치로 나오네. 여러분 벤치로 나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브라이턴에 뛰는 애 있잖아. 금마 이름 생각이 안 나노. 걔 뭐고? N 들어가 엔조 페라네스 말고 걔는 아르헨티나산이고 그 뭐고? 뭐 기억이 안 난다. 뭐였지? 아무튼 뭐 넘어가자. 나중에 생각나겠지. 아무튼 뭐 그렇긴 합니다. 근데 뭐 항상 알지만 여러분 이 우리 아시아 쪽은 항상 이 남미 애들한테 좀 고전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. 옛날보다는 좀 덜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시아 축구들은 남미 애들한테 뭔가 개인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조금 호달리는 감이 있거든요. 그게 좀 걸리긴 해요. 뭐 해외 배당도 막 일본 쪽을 엄청 빠지고 하는 것도 다 체크했는데 근데 뭘 믿고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걸까? 라는 생각. 물론 일본 애들이 뭐 해외파도 그래도 있고 뭐 각자 리그 내에서도 에이스급 친구들도 많은데 그래도 뭐 까봐야 하지 않을까? 라는 느낌으로 그래도 일본 그냥 일반승을 찍기에는 그냥 보여준 게 없으니까 좀 그렇다. 그냥 해외당은 막 엄청 떨어지는데 저 연기는 그냥 무엠무 쪽으로 찍을게요. 그래도 뭐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고. 그래 NC소 엔도 와타루가 왜 나오나. 엔도 와타루 걔는 일본인이잖아. 일본인 파라과이 말하고 있는데 일본인이 왜 나와. 그래 NC소가 그나마 뭐 파라과이에 조금 네임빌려값 있는 친구 아이가. 근데 걔마저도 뭐 그거잖아. 벤치잖아. 그 브라이턴 내에서는 벤치인데 뭐.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대 우크라이나 할게요. 이라크가 요새 좀 핫하긴 해요. 국대에서도 뽕좀 좀 차오르기도 하고 아시안컵에서도 나름 뭐 성적도 좀 내고 하니까 그냥 막 존나 굴리네요. 굴리는 게 뭐야? 와카로 에이스 후세인이 사실상 뭐 아시안컵 이런 거 다 먹여 살렸죠. 골도 뭐 결정력 한 방에 이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수비 쪽에 와카도 한 명 데리고 오고 그다음 자국 애들이 대부분이죠. 거의 다 뭐 해외파 해봐야 뭐 한두 명 정도 뭐 섞여 있고 그래도 기강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다음에 결정력이 살아있는 이 후세인을 와카로 썼다는 거 무시는 못한다고 봐요. 그래도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거 있고 근데 상대는 우리 유럽파 우크라이나긴 해요. 근데 제가 어제 경기 말했죠. 디나모 키예프 이 설명하면서도 이 TOSAJAMZ님 별풍선 친구들 100개 청대 차출 상당히 감사합니다. 많이 이제 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가 있죠. 자국이 대부분이잖아요. 뭐 디나모 키예프라든지 샤크타르라든지 이런 친구들.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뭐 조직적인 측면을 알 수 없다. 근데 그래도 같은 소속 팀에 뛰었기 때문에 뭐 무시는 못하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요것도 그냥 우크라이나 승으로
좀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, 근데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이라크가 약간 지금 국제대회에 좀 뽕을 맞아서 그런가 약간 진심적으로 좀 해요. 와카도 뭐 그래도 좀 피곤한 친구들도 소집한 거 보면은 소윤기는 그래도 뭐 무엠무 쪽으로 볼게요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구지범 언더 보고 뭐 이라크야 뭐 한 골 넣으면 또 죽음의 녹방 시정하겠죠 또.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다 해서 이라크 일것 같다는 생각 좀 안 들고, 말리 대 이스라엘인데 말리는 뭐랄까 소집 명단을 봐도 해외파는 많은데 영양가가 뭐 있다고 하기 좀 애매해요. 잘 모르는 인간들이 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다. 근데 뭐 기본 피지컬은 하겠죠. 반대로 이스라엘은 뭐 다들 아시는 이 구단 뭐 마카비 하이파라든지 하퍼엘이라든지 나름 뭐 명문 구단에 뛰고 있는 우리 쩌리짱들, 그런 애들은 뭐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네요.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뭐 해외파가 저기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같은 팀 내에서 뛰는 친구들, 물론 같이 이제 뭐 물 떠 나르고 뭐 마사지 해주고 뭐 그런 인간들이 많긴 하겠지만은 뭐 공 갖다 주고 그런 애들이 많겠지만은 여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뭐 프렌 한번 찍어보자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이제 미국이죠. 프랑스는 뭐 강독 앙리죠. 우리나라가 올랐으면 우리 앙리랑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그 추억팔이도 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게 되네요. 그리고 이제 프랑스, 사실상 프랑스가 뭐 전력 면에서는 뭐 넘버 원이에요 솔직히. 뭐 까내릴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. 넘버 원. 멤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뭐 수비 쪽에 루케바, 그다음에 바데 와카 데리고 왔지, 마가사, 실디리아, 그다음에 뭐 중원 쪽 생각하면 우고슈쿠, 초타드에다가 뭐 올리세, 이번에 미넨으로 갇혀 급혈해서 그다음 밀로트도 있고 뭐 체르키, 그다음 와카로 라카제트 데리고 왔지, 그다음에 마테타도 데리고 왔지 공격, 그다음에 뭐 칼리무엔드도 뭐 폼 자체가 나쁘지 않고 뭐 등등등. 그냥 지금의 파리 올림픽에서 하기 때문에, 파리에서 하기 때문에 좀 힘 좀 썼어요. 엄청 쓴 것까진 아니긴 한데 지금 뭐 지금 이제 이 전까지 설명했던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뭐 몸값도 비싸고 가장 지금 활약을 계속적으로 자국 내에서, 아니 클럽 내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? 반대로 뭐 미국, 물론 미국 국대야 세죠. 이제 올 이제 유로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? 거의 대부분 MLS 자국으로 요여졌고, 이케야 뭐 옛날의 추억이네요. 베네치아 그 거기 세리 있던 인간들 뭐 두 명에다가 와카로 뭐 수비 쪽에 뭐 로빈슨이라든지 짐머맨 조금 뭐 나이 먹은 걔네 데리고 오고 미알로비치 정도 뭐 쓴 거 빼고는 뭐 좀 약하죠. 솔직히 미국이 국대 친구들 다 데리고 온다고 해도 뭐 그 코파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뭐 활약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거보다 더 약하고, 반대로 프랑스는 우승, 자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소집했으면은 뭐 이겨야겠죠 뭐. 그래서 용기는 뭐 프랑스 승 보고. 근데 아까 보니까 해외 배당이 근데 프랑스가 올라가더라고요. 올라가는,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첫 경기부터 첫 경기 한번 져주고 주작할라나 배당이 올라가긴 하던데 그래도 뭐 프랑스 승 볼 수밖에 없다. 그 다음에 뭐 마인승까지도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 오버 보고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